이미 충분히 그런 것이 아닌 나 자신으로서 내 운명을 긍정하는 힘이 있는데 거성그룹이란 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거를 소유해서 뭐합니까? 골치만 아프지. 공부해야죠. 공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다 사내가 이런 걸로 저기 1인자가 되면 되냐고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그 반전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구마준이 이기냐 얘가 이기냐. 당연히 이제 드라마니까 김탁구가 이기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의 어떤 결론을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마준의 마음도 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마준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막 그 악하고 그 다음에 심성이 고약한 애가 아닌데 진실이 뭔지는 아는데 자기 인생 페이스가 이상하게 꼬인 거죠. 처음에는 엄마의 이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후계자가 돼야 되고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뺏고 막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 저는 지금 현대인들이 이 상태에 지금 딱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집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고전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여러 곳에서 하는데 가보면 지금 여기 이 스튜디오보다 시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 시골 도서관에 가도 세상에 이런 유토피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친환경적이고 모든 책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지성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인류 최고의 지성에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뭐 구별합니까? 학벌 뭐 없으면 안 들어갑니까? 문제는 이걸 활용하는 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행복의 기술로 바꾸는 지혜가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면 결국 존재는 붕괴되죠. 그래서 이제 구마주는 그래도 인복이 있어서 탁구 같은 형을 만나서 이게 아니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떠날 거야. 이렇게 한 거. 바로 이런 이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자유,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풀어서 그 지혜와 알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고 이 지식을 나누어 줘야 돼. 저 사람들은 나보다 열등하니까 이걸 줘야 돼. 또 가르쳐야 돼. 이런 계몽적인 틀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랑 똑같아요. 그런 계몽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는 지식과 대중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흘러넘치는 게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사회로 이렇게 순환되는 거.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낳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열매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뭘 내가 뽐낸다 또는 내가 뭘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발휘할 뿐인데 그게 끊임없이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낳고 기르고 다시 거두고 하는 그것처럼 공부도 왜 도가 되냐면 도라 그러면 우리는 뭐 공중부양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연의 소통과 순환의 원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공부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구호가 아니라 저절로 남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인용. 뱀장어랑 다른 어떤, 물고기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무력하고 비실비실 하는데, 이 뱀장어 한 마리가 기운이 넘쳐서 막 그 물을 헤집고 다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물고기들이 다 같이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뱀장어가 준 게 아니라, 뱀장어를 보고 이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빚지고,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예, 공부의 세계는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활발합니다. 예, 이 세계에 모든 분들이 다 접속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 고전에서 중요시하는 삶의 본질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쉽게 풀어주셨거든요. 일단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한다. 이 공부는 자연과의 소통과 순환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공부를 해서 남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데요. 정말 말씀을 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고전은 일단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지지 못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20세기에 우리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용후생이라 이런 물질적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부상을 했잖아요. 서구의 가치가 도래하면서. 그때는 이게 빈곤해서 또는 남의 핍박을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행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물질과 정신을 오버랩했던 거를 다 해체해버리고, 이제 사실 내팽개친 거죠. 그래서 100년 동안을 우리가 이제 그 물질적 풍요를 위한 드라이브를 해 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이다 또는 조선인이다 이런 생각을 다 사실은 지워버리게 된 거죠. 너무 신체적으로도 달라져 버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네,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기술 집약적인 발전을 해오면서 이러한 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조들의 고전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더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고전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열하일기를 통해서 공부나 지성이라는 게 어떻게 새로운 어떤 사유의 장을 열고 또 자기 존재를 해방시키고 하는지 그거를 연암 박지원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평론가 공희숙 박사 모시고 함께한 고전의 재해석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TV평생대학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